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 결국 사만의 후손이기 때문에 대한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고종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한이라는 이름이 또 한 글자로 압축을 하면 나라 이름이 뭐겠습니까? 한이죠. 대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니까 수식하는 거잖아요. 큰 한의 나라다 이런 뜻이니까 이름을 압축하면 결국은 한인데, 그럼 이 한이라는 것은 사만이라는 지난번한 만이라는 거기에서 따가지고 그 이름에서 유래된 건 분명하지만 그 한이라는 이름은 그럼 어디에서 유래가 된 것이냐, 이걸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족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족보를. 여러분들 집에 가면 각자의 그 가정사의 족보는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나라의 족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사서 삼국사기 있고 삼국유사인데, 삼국사기는 1145년에 김부식이 쓴 것으로 돼 있고 일반적으로 그건 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련이 1281년에 쓴 이 삼국유사는 이것은 야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삼국사기에서 다루지 않은 우리 역사의 맥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을 이련께서 삼국유사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최광식이라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했던 분은 이 삼국유사야말로 오히려 더 사서적인 가치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삼국사기에는 없지만 삼국유사에는 이 고조선에 관한 역사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원문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1512년에 나온 임신년에 나온 임신년 판본입니다. 쓴 거는 1281년 고려시대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512년에 이 조선 중종 때 나온 임신본이에요. 근데 이 삼국유사를 보시면, 자, 글을 그대로 좀 보기 좋게 옮겼어요. 처음에 위서라는 책과 곡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고조선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건국이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제가 그냥 이 해석본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리고, 위서의 운 내왕 이천제의 유당군왕검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개국 호 조선하시니 여고동신이라 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육하원칙이 다 나와요. 짧지만 여기에 단군조선, 고조선이 분명하게 성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위서에 이렇게 말했다. 이 위서는 중국의 사서인데 그걸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2000년 전에. 요 위서가 작성되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이에요. 그럼 이 위서는 여러 가지 위서라는 그 사서가 등장하는데, 중국에 바로 이 사서는 전국시대 말기의 위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그로부터 따지면 2000년 전이 맞아요. 지금 우리는 BC 2333년을 따지니까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어디에서, 아사달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웠다. 그 시기는 언제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임금과 같은 시기다. 중국의 당나라의 요임금하고 같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BC 2333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게 많지만 오늘의 그 주제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곡이라는 책을 인용을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자, 고기의 운, 석유 환국하니 서자 환웅이 사의 천하사 탐구 인세원을 부지자의하고 하시 사무이 태백하니 가히 홍익인간이라. 여기서 들어본 얘기들이 몇 개 나오죠. 홍익인간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처음 나오죠. 그 다음에 환웅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등장하는 저 석유환국. 여기에 보면 이 석유환국이라는 것은 옛석자에 있을 유자, 환이라는 환자, 나라국자예요. 자, 저 국자가 좀 폰트가 이상하죠? 근데 저걸 그대로 해석하면 옛적에 있었다. 뭐가?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1512년에 가장 오래된 판본 중에 하나인 여기 정덕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덕이라는 이름은 당시 명나라 황제의 연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덕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이런 정덕본이라고 쓰면 안 돼. 그 당시에 60간지로 따지면 임신년이에요. 임신년. 그러니까 1512년 임신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본에 분명히 이 원본을 그대로 보면 서규 환국에서 여기 국자가 보이죠. 큰 입구자 안에 임금왕자가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게도 1926년, 이때면 언제입니까? 대일항쟁기, 일제강점기 시절이잖아요. 일본의 경도제대에서 삼국유사를 편찬을 해서 내놓는데, 다시 간행을 해서 내놓는데 보면 글자가 똑같아요. 석자도 필체가 거의 같죠. 유자도 같죠. 환자도 같죠. 요 국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큰 입구자 안에 임금왕자가 이상하게 막 덧칠이 돼 있는 모양이 보면서 여기 삐쳐나온 부분도 보이고, 그러면서 큰 대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막 삐져나온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임금왕자가 큰 대자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됩니까, 이게? 인연이라고 할 때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적에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환국이 있었다는 것하고, 여러분,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라가 있었다는 것하고 어떤 환인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해석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고, 완전히 역사를 입맛대로 조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한 글자의 조작으로 인해서 뭐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냐면, 바로 단군은 신화의 인물이라고 가르쳐지고 있는 배경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하늘의 인물인 환인이 아들을, 환웅을 지상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곰이 변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단군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들어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인 양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곰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단군 조선만 해도 2000년이 넘게 유지됐던 나라예요. 그럼 그 2000년이 넘게 유지됐던 나라를,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불과 아까 앞에 봤던 그 짧은 글 속에 단군 조선이 건국되는 그 과정을 기록할 때 엄청나게 압축을 해서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회장님 60년대 말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월남에 군대를 보낸 적이 있죠. 베트남 전쟁 때. 그때 신문에 맹호 부대를 보낼 때 신문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파월, 맹호 이렇게 줄여서 돼 있죠. 그때 베트남을 한자로는 월남이라고 불렀으니까 줄여서 월, 파, 보낼 파자, 파월. 월남에 보냈다. 뭐를? 맹호. 그럼 맹호하면 그게 사나울 맹자에다가 호랑이 호자인데, 예? 사나운 호랑이를 보낸 게 맞습니까? 맹호 부대를 보낸 거잖아요. 역사 기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문 기사를 하나 적어도 압축적으로 뭘 내용을 적어서 내보낼 필요가 있을 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사 기록을, 몇천 년의 기록을 짧은 글로 압축을 할 때 거기에는 상징이 들어가 있고 비유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유치원생 마냥 그대로 번역해서 이룽이루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우리 역사를 스스로 잘못 알고 있다. 자, 이거는 삼성기라는 사설을 좀 인용을 했는데, 삼성기는 이제 신라 말에 안함노라는 분이 신라 중엽이죠. 600년대에 안함노라는 분이 쓴 삼성기라는 책인데, 아까 어린아이가 이 삼성기를 줄줄줄줄 외우는 걸 보셨잖아요. 그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 환웅이 한인으로부터
천부인 3개를 전수받아가 쭉 내려와가지고 신실을 건설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했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제가 인용을 한 거고, 저 배달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리셨을 때. 예. 근데 저도 자랄 때는, 제가 50대인데 저도 어릴 때는 배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많이 못 듣죠. 그냥 말 그대로 짜장면 배달로만 알고 있죠. 배달의, 예?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그 배달이 정말로 오토바이 잘 타가지고 배달하는 그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배달이라는 게 뭐냐면 환국을 이어가지고 환웅이 세웠던 나라 이름이에요. 환웅이 세웠던 나라 이름. 그러면 저 배달은 뭐냐면, 원래 우리 말을 한자로 음사에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저 배달은 무슨 뜻이냐면 밝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밝은 땅. 달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햇빛이 좀 잘 드는 곳은 양지를 양달이라고 얘기하고,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은 응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달이라는 것은 땅을 뜻하는 거거든요. 양지 바른 땅 또는 햇빛이 비치지 않는 땅, 이것을 양달 응달 하듯이 저기에서 달이라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데, 저 배는 뭐냐면 박다는 형용사예요. 밝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밝은 나라의 땅, 밝은 땅 나라를 세웠는데, 그걸 다른 순 우리말로는 박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박달.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군조선 이전에, 고조선 이전에 석유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환웅에 의해서 세워진 박달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달. 그걸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갈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고대사 전시실에 가면 우리나라 연표, 족보를 쭉 기재해놨는데, 자 보시면 아시듯이 고조선이 BC 2333년에 세워져서 BC 108년에 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딱 여기까지. 그러면서 또 사마는 점점점점 해가지고 뭐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연표를 그려놓고, 여기 BC 108년을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BC 108년을 그대로 이어서 나가는 역사를 뭘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낭랑 BC 108년부터 AD 313년까지 근 400년 동안 우리 역사의 중심에 연표로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낭랑이 뭡니까? 바로 108년에 고조선이 망했다는 뜻은 뭐냐면, 연나라의 그 도망자인 위만이 고조선의 정통을 이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3조선의 위만조선이 고조선의 정통을 이어가지고 쭉 이어져가지고 108년에 망했다는 뜻이 이 연표 한 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천 사기에 보면 연나라 사람이에요. 자기 그 주군이었던 노관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그 창업자로부터 탄압을 받으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가거든요. 흉노로 도망가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인 위만도 나도 살 길 찾아야지 해가지고 조선 국경으로 숨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고조선에, 우리 단군조선에 정통을 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만관경을 이해를 하면 위만이 차지를 했던 것은 고조선의 전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만에서 번안 지역의 일부를 차지했던 것이 위만조선인데, 그게 마치 우리의 정통 역사를 이어졌고, 그게 망하면서 한나라 무자가 세운 한사군이 우리 역사에 버젓이 저렇게 딱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역사 연표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대일항쟁기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그걸 보면 1942년이면 광복 3년 전이잖아요. 광복 3년 전에 3.1절 기념식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때 딱 보면 기념 선언문에서 환국 창립이라는 구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제가 이렇게 옮겼는데, 쭉 보면
위에 유아민족, 오직 우리 민족이 조자 환국 창립 이래 환국을 처음 비로소, 저 조자라는 것은 비로소 열었다는 뜻이에요. 비로소 처음 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사의 시작이 환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조자 환국 창립 이래,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조 부여 사만 해가지고 쭉 이어져 와가지고 우리 역사가 이어져 왔다. 한 번도 우리 역사는 문을 닫은 적이 없다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도 환국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환국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바로 우리 역사의 그 족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봤던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삼국유사라는 엄연히 지금 남아있는 사서에, 역사서에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독립운동가들도 환국 창립에 대해서 우리 역사의 시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광복 이후에 우리 역사는 오히려 뒤로 퇴보를 했을까요? 그래서 환국 이후에 환웅이 세운 박달, 배달의 나라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온 단군조선의 조선, 고조선, 원래 조선이죠. 나라 이름에 옛고자를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삼국유사에서 위만조선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옛고자를 붙였다고 하면서 고조선으로 돼 있어요. 처음. 원래 그런 가로치고 왕험조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서에는. 근데 하여튼 조선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환국배달 조선이라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뿌리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선진국으로 진입했잖아요. 공식적으로.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이야말로 개도국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다. 1960년대에 우리가 그 기구에 가입한 이래 A그룹에서 B그룹으로 넘어간 최초의 나라입니다. 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죠. 그런데 그렇게 겉이 화려한 나라로 지금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어요. 또 한류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너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인데, 과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돼 있고,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정치가 좌우로 극한 대립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4분 오열돼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통일 비용을 얘기하면서 왜 굳이 통일해야 되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분단 비용은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국방비가 투입되고 막대한 그 젊은 친구들이 가장 화려한 시기에 2년이나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2년 동안 군대에 가지 않고 그 엄청난 에너지가 넘치는 그 젊은 시기를 뭔가 자기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쓴다면 얼마나 멋진 나라를 만들 수 있겠어요. 이 분단 비용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통일 비용을 가지고 통일을 왜 해야 되냐 이런 역사의식 없는 그런 아이들로 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정치는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누가 뭐 더 옳다 그러다 할 것도 없이 정말로 정권 잡는 데만 혈안이 됐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런 뿌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용비어천가에도 있듯이 뿌리가 얕은 나무는 심한 바람 한 번에 뽑힐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이 이룬 성과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바라던 본래의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뿌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가르치는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걸 안 가르치니까 우리는 4분 오열된 나라로 시작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과서를 보십시오. 역사 교과서를. 다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가르치지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가르치지 우리 역사가 본래 한 뿌리에서 통일된 역사 속에서
자주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열국시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분열된 역사 속에서 시작했다는 거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로 시작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